자, 11장 두 번째 시간 진행해 볼게요. 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저번 시간 수업 이어서 이제 여기 나오는 부분은 자, 우리 그때 이런 num to string 뭐 이거 이제 뭐 유용하다고 배웠는데 자, 이걸 사용해서 어떤 작업을 하냐면 이런 sum data라는 이런 뭐 매트릭스를 불러 들여와서 변수에다가 그리고 나서 각 열별로 자르는데 그 자른 정보를 이제 myData 1.dat 데이터 파일에다가 이렇게 따로따로 이제 저장해 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자, 이런 sum 데이터를 이제 읽어 와서 이 sum 데이터의 이제 크기를 알죠. 그리고 나서 이 열의 크기에 맞게 이제 폼을 돌리죠. 이래서 콜럼 넘버까지 해서 돌리는데 자, 이 k 값을 num to string으로 해서 그 숫자를 스트링으로 바꾸고 나서 이거 myData랑 이제 붙여서 파일 이름을 만들죠. 파일 이름을 만들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 sum 데이터에 k 번째 열 데이터를 이제 데이터 변수에 넣고 그 데이터를 이제 파일 네임에 저장을 하는 거죠. 맞죠? 자, 그러면 아까 전에 본 것처럼 이제 데이터 1은 맞죠? 1은 1열 데이터 들어가고 데이터 2는 2열 들어가고 3은 3열이 들어가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짤 수 있다. 자, 그래서 자, 이 파일 네임을 이렇게까지 끊어줘야 되죠.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짜놓은 걸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뭐 로드 하지 말고 어떤 랜덤 매트릭스를 만들어서 그 칼럼에 이제 로우와 이제 칼럼 행렬 값을 가져와서 이제 폼을 돌리는데 그렇죠? 자, 요게 파일 네임이 요 i가 계속 바뀜에 따라 계속 바뀌죠. 맞죠? 자, save data 1.dat, 2.dat 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렇게 되고 데이터를 이제 i 번째 열의 모든 데이터를 가져와서 파일 네임에 이 selected라는 변수를 저장하고 그걸 이제 ASCII 형태로 이제 저장한다 이 말이에요. 맞죠? 자, 그래서 이걸 이제 실행을 하면 한번 직접 해보세요. 자, 이렇게 하면 파일 네임이 지금은 이제 뭐 6.dat이 될 텐데 계속 이제 바뀌니까 자, 그래서 결론은 지금 여러분이 지금 여기 사용하는 이 폴더에 맞죠? 이 폴더에 가면 save 1, 2, 3, 4, 5, 6.dat이 다 저장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더블 클릭해서 dat 파일을 메모장에서 열어보면 자, 이게 7.5 이런 값들이 이제 다 들어가죠. 맞죠? 자, 이 값들은 이 매트릭스의 이제 첫 번째 열이죠. 맞죠? 이 랜덤 데이터라는 그 매트릭스의 첫 번째 열, 이 값 맞죠? 이 값이 지금 여기 들어갔어요. 맞죠? 자, 그리고 save data 2.dat은 이 데이터가 들어가겠죠? 자, 이런 식으로 폼을 돌아가면서 그 파일 네임이 계속 바뀌고 새로운 파일이 만들어지고 그 파일에 이제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다. 자, 이런 작업을 할 때 뭐 num to string이라는 걸 쓸 수 있다 이 말인 거죠. 자, 기호 데이터 이거는 12장에서 할 거니까 이제 지나가고 이제 로직 데이터도 뭐 이거 한 거니까 그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맞죠? false, false는 0, 뭐 true는 1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된다. 자, find 함도 다 했고 자, 이건 지나가고 뭐 희소 행렬도 간단하게 하고 지나갈게요. 희소 행렬은 뭐 행렬이 있는데 그 값이 대부분이 이제 그 값이 대부분이 0인 그 행렬을 희소 행렬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단위 행렬이 이제 희소 행렬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이거를 이제 실행하면 n은 i 100
실행하면 이제 이게 다 거의 다 0이잖아요, 맞죠? 자, 0인데 자, 이 데이터들이 지금 좀 많죠? 자, 8바이트 곱하기 10의 6승인 거죠, 맞죠? 자, 0, 1 다 8바이트니까 자, 그 매트릭스의 크기만큼 이제 큰 데이터들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데, 자, 이런 경우에 이제 뭐 용량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 희소행렬을 쓸 수 있다. 자, 이렇게 해서 P는 N 이렇게 해서 실행하면 이제 P는 이제 훨씬 작아지는 거죠. 크기가, 그렇죠? P는 자, 이게 스파르스라고 되어 있죠. 스파르스가 희소행렬인데, 자, 그래서 이런 매트릭스가 아주 큰데 대부분의 값이 0인 이런 매트릭스의 이제 뭐 크기를 줄여서 저장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희소행렬인데, 자, 뭐 이거는 이제 바이트가 훨씬 적어졌죠. 자, 근데 이제 기능은 똑같다. 그래서 희소행렬은 이제 0이 아닌 원소의 위치와 값만 이제 저장하는 이제 그런 행렬이고, 자, 이런 뭐 UV가 있는데 U는 보통 그냥 10바이 10 행렬이고 이거는 이제 희소행렬이죠. 자, 근데 매직에다가 UV를 곱하던 간에 X하고 Y는 이제 값이 같은 거죠. 자, 그래서 뭐 이거는 희소행렬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고 이제 지나가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범주 행렬은 요거는 그 셀 먼저 하고 갈게요. 자, 그 다음에 시간 배열도 뭐 이런 형태가 있다 정도만 알면 되고, 자, 뭐 시간을 저장하는데 뭐 특별하게 이제 그 데이터 타입을 만들어 놨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뭐 시간을 우리가 뭐 year 1990, 2016, months 25, day 1, 20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렇게 뭐 year, months, day로 하면 이제 그냥 이제 숫자 벡터인데 맞죠? 근데 이거를 이제 데이터 타임이란 함수를 써서 year, months, 데이터를 이렇게 붙여서 x에다가 넣어주면 x는 이제 데이트 타임이란 이제 값이 되는 거죠. 클래스가 데이트 타임이 되죠. 데이트 타임이 되고, y가 이제 x가 데이터 타임이고 데이트 타임 시간 배열이죠. 자, 그리고 뭐 DIFF라는 거가 있는데, DIF가 디퍼런셜이라고 이제 뭐 첫 번째 원소하고 두 번째 원소를 빼고 세 번째 원소하고 두 번째 원소를 빼서 이제 새로운 매트릭스를 만드는 함수인데, 이것도 이제 뭐 나중에 할 건데요. 이걸 쓰면 이 y 함수 안에 y 지금 벡터 안에 x 벡터 안에 이제 날짜 두 개가 들어가 있잖아요, 맞죠? 저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 두 개의 날짜의 차이를 알 수 있다, 맞죠? 그 차이를 이제 duration이라는 이제 형태로 저장이 된다. 자, 그래서 diffx 하면 이제 x 배열 안에 x 이 시간 배열 안에 있는 두 시간의 차이를 이제 y에 이제 저장해 주는 거죠. 자, 그래서 y는 이만큼 큰 시간의 차이가 있다를 알려준다. 자, 뭐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고 이제, 자, 이런 데이트 타임이란 함수가 이제 유용하게 쓰이는 경우는 뭐냐면, 자, 이런 경우예요. 자, 보면 이제 데이트 덴버 클라이밋 데이터를 이제 가져와서 첫 번째 열은 데이트 날짜고 여섯 번째 열은 이제 온도죠. 최고 온도인데, 자, 우리가 이거 실행해 볼게요. 실행해 보면, 자, 덴버 클라이밋 여기 보면 이제 첫 번째 열이 이렇게 돼 있죠. 2015 0101. 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가져오면 데이트는 그냥 이제 데이트는 여기서는 이제 그냥 숫자죠, 맞죠? 숫자 이제 뭐 벡터인데, 자, 이거를 자, 데이트 1로 바꿀게요. 자, 이렇게 바꿨어요. 다시 실행하면, 자, 데이트는 더블이죠, 맞죠? 더블인데 데이트 1은 이제 데이트 타임이 되죠. 데이트 1은
데이트 타임이란 함수 써서 이 데이트 숫자 넣고 요 convert form 이 숫자를 yy 년, 월, 일로 이렇게 바꿔라 이 말이죠. 자, 그래서 데이트 1을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되죠. 날짜 형태의 이제 변수가 되고, 이거를 바에다가 해서 figure 2 하고 figure 1은 그냥 데이터가 이제 이건 숫자죠. 더블이죠. 자, 그래서 비교를 하면 자, figure 1은 이렇게 이제 그냥 숫자만 이렇게 그렇죠. 이게 2020 2015 10 뭐 01 2015 0101이 이제 그냥 숫자로 보여지니까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렇게 하면 좀 이해하기 어렵죠. 근데 figure 2가 되면 figure 2는 이제 데이터 1이 이제 데이트 타임 변수로 된 거죠. 이러면 이제 2015년 1월, 2월 이런 식으로 이제 Y축의 그 의미를 우리가 좀 더 잘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데이트 타임 함수는 이런 경우에 유용하게 쓸 수 있다. 어떤 숫자인데 숫자를 데이터 형태로 표현하고 싶을 때, 자, 뭐 이때 쓰면 된다, 맞죠? 자, 그래서 이렇게 알면 되고, 자, 이제 다차원 배열이 있는데 우리 이제 행렬 배웠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뭐 페이지라는 걸 하나 더 넣어서 3차원으로도 이제 값을 넣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때까지 행열 가지고 이제 행렬 가지고 어떤 매트릭스 하나 만들었는데 그 매트릭스를 이제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페이지별로 이렇게 이제 쭉 더 붙여서 이제 더 큰 데이터들을 이제 저장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x는 2/3 행렬, y도 2/3 행렬이죠. 자, 그리고 z도 2/3 행렬일 텐데, 그리고 w도 이제 2/3 행렬이죠. 자, 이렇게 해서 my 3D array 해서 요 두 개 행렬은 모든 거고, 이제 페이지, 이게 세 번째가 페이지예요. 페이지. 첫 페이지에는 x 넣고, 2페이지에는 y 넣고, 3페이지에는 z 넣고, 4페이지에는 w를 넣는 거예요. 맞죠? 자, 그래서 x, y, GW를 이렇게 페이지로 넣는 거예요. 맞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3차원 행렬을 만드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실행하면 my3D array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페이지는 x, 두 번째는 y, g, w가 저장이 되죠. 맞죠? 자, 이렇게 해서 훨씬 더 많은 데이터들을 넣을 수 있죠. 맞죠? 이런 여러 가지의 행렬을 하나의 변수에 넣을 수 있는 거죠. 맞죠? 자, 이런 장점이 있다. 자, 그리고 이거랑 똑같이 cat 해서 cat은 3차원 행렬을 만드는 함수인데, 그리고 차원이에요. 차원. 3차원 만들고 x, y, g, w 우리가 원하는 행렬을 넣으면 똑같이 이제 1, 2, 3, 4페이지가 이제 구성이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걸 읽을 때 마지막에 있는 게 페이지라 그랬죠. 그래서 요걸 접근하면 my3D 3D 열에 112 하면 이제 2페이지에 일행 1열 맞죠? 요건 1페이지에 모든 행 1열 맞죠? 1열의 모든 값. 2페이지에 일행 값. 자, 이거는 모든 페이지에 일행 1열 값 맞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하면 모든 페이지에 있는 첫 번째 일행 1열 값이 다 뜨는 거죠. 맞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연습해 보세요. 자, 이게 페이지가 정해져 있으면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이제 뭐 벡터가 되는 거죠. 그렇죠? 벡터가 되죠. 일행의 모든 값을 2페이지에 있는 일행의 모든 값, 2페이지에 있는 일행의 모든 값은 10, 20, 30이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게 뭐 다차원 행렬, 3차원 행렬을 만들 수 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것들도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럼 어떤 값들이 나오는지 패턴을 이해하면 뭐 어렵지 않겠죠? 자, 그리고 이제 셀 배열이라는 게 나오는데,
자, 셀 배열은 뭐냐면, 자, 우리 셀 배열은 이제 쓰는 이유가 뭐냐면, 어떤 하나의 그런 저장 공간에 여러 가지 데이터, 다른 데이터 형태를 이제 놓고 싶죠. 맞죠?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거, 뭐 문자열 배열에다가 뭐 숫자도 넣고, 이제 어떤 이름도 넣었었는데, 맞죠? 그거는 다 이제 스트링 값, 맞죠? 문자열 값이 다 이제 한 형태의 데이터들이 쭉 배열로 들어가는 건데, 이거는 이제 셀 배열은 이제 뭐 숫자든 문자든 뭐 행렬이든 이런 것들을 그냥 한 번에 다 넣을 수 있는 이제 하나의 저장 공간이에요. 이게 이제 셀이라고 하는데,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자, 셀은 어떻게 만드느냐? 자, A는 1, 2, 3, B는 뭐 캐릭터죠. 캐릭터 어레이. 그리고 C는 이제 뭐 싱글로 된 이제 뭐 행렬인데, 자, A, B, C 다 클래스가 좀 다르죠. 다른데 이런 것들을 이제 그냥 셀에다가 myCell array에다가 이제 다 넣을 수 있는데, 그때는 이렇게 중괄호를 넣어준다. 이렇게 해서 ABC 만들고 나서 myCell array 이렇게 넣어주고, 이제 브레이크 포인트가 한번 실행해 볼게요. 실행하면 여기까지만 실행됐죠. 자, myCell array가 이제 만들어졌죠. 자, myCell array는 이제 셀인데, 자, 1x3 행렬. 자, 1x3 행렬이고, 클래스가 셀 형태죠. 자, 그래서 여기 안에 들어가 보면, 첫 번째 열에는 1, 2, 3.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캐릭터 어레이. 자, 뭐 이런 식으로 다 들어가 있죠, 맞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의 형태들이 달라도, 클래스가 달라도 이제 셀 안에 다 뭉뚱그려서 넣을 수 있다. 맞죠? 자, 이렇게 해서 셀에다가 저장할 수 있고, 자, 이렇게 저장을 할 때는 이제 여기 중괄호를 쓴다. 이렇게 잘 알고 있으면 되고, 자, 이런 것들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자, 전체 셀 정보를 다 알 수 있다. 맞죠? 셀 디스플레이 하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원소에는 다 이런 것들이 있고, 전체 정보를 알 수 있고, 이제 셀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우리 행렬할 때는 이제 이렇게 괄호를 썼는데, 이렇게 괄호를 쓰면 정보만 알려주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요 answer가 이제 셀이 되죠. 셀. 맞죠? 이거를 요 자체가 셀인 거예요. 맞죠? 셀이죠. 자체가 answer가 지금 셀이죠. 자, 그래서 정보를 알려주고, 셀의 정보를. 근데 우리가 유용하게 쓰는 건, 이 셀이 만약에 있으면, myCell array라는 게 있으면, 이거에 여기 안에 뭐 여러 가지 뭐 다양한 것들이 저장되어 있을 테니까, 여기 안에 있는 내용들을 가져와야 되죠. 데이터들을 접근해야 되는데, 그때는 우리가 중괄호를 쓴다. 이렇게 셀에서 이렇게 중괄호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에 있는 값이 1, 2, 3이죠. 그렇죠? 여기 1, 2, 3이죠. 1, 2, 3이 answer에 보면 1, 2, 3이 되죠. 이게 1, 2, 3이 더블이죠. 더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값이 나오는 거예요. 맞죠? 여기 이 셀 안에 첫 번째 셀의 값. 자, 뭐 이렇게 해서 2 하면 이제 캐릭터 어레이가 나오겠죠. 자, answer가 이제 캐릭터가 되죠. 캐릭터. 그렇죠? 세 번째 셀은, 셀의 정보는 싱글 2x3 행렬이죠. 맞죠? 자, 그래서 이제 answer가 2x3 행렬이죠. 싱글 행렬이죠. 맞죠? 자, 이렇게 해서 셀에서 우리가 정보를 가져올 때는 중괄호를 쓴다. 만들 때도 중괄호 쓰고, 값을 가져올 때 중괄호 쓴다. 그렇죠? 그래서 이 값을 가져와서, 맞죠? 셀 세 번째를 가져와서 1x2 행렬, 1x2 원소를 가져올 수 있죠. 그러면 여기 3이니까 1x2, 여기 2겠죠? 2 맞죠? 세 번째 값에 접근해서 1행 2열의 값이니까 이 값이죠. 맞죠? 이런 식으로 이제 값을 가져올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중괄호, 그 다음에는
괄호를 써야 된다. 자, 이렇게 해서 2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A, B, C, D, E, F, G가 나오고, 여기에다가 2를 하면 B가 나오겠죠.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원소 안에 있는 값들에 접근할 수 있다. 셀 플랫은 셀을 배열의 구조를 보여준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구조를 보여주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셀을 만들고 쓸 수 있다. 괄호를 쓰면 정보를 가져다 주고, 자, 요게 정보죠. 맞죠? 셀 어레이 네임에다가, 이름에다가 요거 바로 쓰면 정보, 값을 가져오려면 중괄호를 쓴다. 자, 다 했었고,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셀에 접근해서, 여기 접근해서 1행 2열 값을 가져온다. 그 얘기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셀을 쓸 수 있다. 다 했고, 자, 그래서 셀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런 형태가 달라도, 데이터의 형태가 달라도, 클래스가 달라도 다 저장할 수 있다. 자, 이러한 비슷한 유형이 이제 스트럭처 구조인데요. 자, 이 구조체는 이제 필드라는 걸 사용해요. 필드. 스트럭처를 보면, 스트럭처는 이제 필드라는 게 있어요. 필드. 자, 필드를 사용해서 이제 우리가 뭐 원하는 데이터를 저장하는데, 자, 문법을 보면, 자, 똑같은 데이터가 있죠. A, B, C 똑같은 데이터가 있고, A, B, C가 있고, 자, 여기서는 셀 대신에 이제 뭐 myStructure라는 구조체를 가져와서,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필드 이름을 이제 넣어주는 거예요. 필드 이름 sum number 필드 이름 넣어주고 A를 저장하고, myStructure.sum letters 하고 B를 저장하고, myStructure.more letters에서 C를 저장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myStructure 안에 이런 각각 필드에, 맞죠? 자, 우리가 지정해 준 필드에 이제 다른 클래스의 이제 그런 매트릭스 정보들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myStructure 보면 자, 이런 식으로 있죠. sum number 필드에는 1, 2, 3, sum letter에는 A, B, C, D, E, F, G, more letters에는 2 by 3 싱글 매트릭스가 들어가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구조체를 만들 수 있고, 자, 구조체는 자, 이렇게 만들고 여기 들어가 보면 이제 sum number, sum letters, more letters 안에 이제 값이 들어가 있는데, 자, 우리가 이 필드에 맞게 값을 계속해서 더 넣을 수 있어요. 그 다음 열에, 자, 그래서 그 다음 열은 이제 그래서 sum numbers라는 이제 그 필드에다가 다른 값을 넣는 거죠. 2, 4, 8. 자, 이렇게 해서 이걸 실행해 볼게요. 실행을 하면, 자, 여기 필드는 my sum number, sum letters, more letters인데, 자, 두 번째 열에 이 값이 들어갔죠. 맞죠? 자, 또 다르게 해볼게요. sum letters. 자, 이렇게 해서 실행. sum letters 안에 값이 들어가죠. 3. 계속 이제 열을 계속 추가할 수 있는 거죠. 실행. 자,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늘어나죠, 맞죠? 자, 이렇게 해서 각 필드, 이 필드가 이제 이 정보랑 이제 잘 연결이 되면 우리가 이제 구조체가 어떤 필드를 가지고 있고 그 필드 안에 이제 어떤 정보가 있는지를 잘 연결시키면 우리가 구조체를 좀 더 잘 사용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조체를 만들었어요. 맞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이제 이 값들에 이제 접근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자, 접근하는 방법을 한번 볼게요. 자, 제일 처음에 접근하는 방법은 이제 구조, 그 스트럭처 이름 맞죠? 스트럭처 이름, 그 필드 이름, 그리고 인덱스 번호를 이제 알면 된다. 자, 그래서 보면 자, 구조체 이름을 쓰면 이제 이 정보가 나오고, 맞죠? 자, 우린 다르겠죠 지금. 1바에 3 1바에 3 맞죠? 3열이죠 맞죠? 1바에 3 매트릭스 3 스트럭처 하나 둘 세 개가 붙었으니까 맞죠? 자, 매트릭스가 되고 스트럭처가 되고 자 마이 스트럭처 자 1 이러면 이제 1열이죠 1열에 이제 모든 값이 나오고 2열에 모든 값이 나오고 3열에 모든 값이 나오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열별로 이제 값을 볼 수 있고 이제 필드도 볼 수 있겠죠 필드 제일 처음에 있는 게 sum numbers 하면 이 sum numbers 이 필드 안에 있는 모든 값이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answer가 총 이렇게 3개가 나오는데 자, 이게 이제 더블 형태로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sum number 말고 sum letters에 있는 모든 값들이 나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열별로 뭐 필드별로 이제 값을 가져올 수 있고 자 이제 열과 필드를 이제 동시에 쓰면 numbers 2열의 sum numbers 맞죠? 2열의 sum numbers 2, 4, 6, 8 3열의 sum numbers 하면 1, 2 맞죠? 이거는 다 answer는 다 이제 더블 형태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그 데이터 클래스 그대로 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sum letters 2열의 sum letters 필드를 가져오면 XYG는 캐릭터 어레이, answer는 캐릭터 어레이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값을 가져올 수 있고, 스트럭처를 만들 수 있고, 또 스트럭처의 값을 이제 가져올 수 있다. 자, 이거는 뭐 여기에서 이 자체가 지금 이제 뭐 캐릭터나 뭐 숫자니까 sum numbers에서 여기서 이제 2by 1 어떻게 돼요? 2행 1열 자, 요거죠. 초가 되고 1, 1행 2열 하면 4가 되죠. 맞죠? 4값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자,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이 sum more letters는 이제 매트릭스가 들어있으니까 이건 맞겠네요. 2, 1 하면 얼마 나오죠? 4 나오는 거죠. 이 sum letters y 맞죠? 여기 y 나오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값을 이제 스트럭처에다가 넣고 이제 가져올 수도 있다. 이렇게 더블 클릭해서 뭐 여기에서도 어떤 값을 넣어줄 수 있다 이 말이죠. 편집기. 자, 그래서 이제 셀하고 스트럭처 한번 연습해보고 숙제를 낼 테니까 한번 또 해보세요.